매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 그 상태에서 저는 각각 다른 장소와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상태에 있는 저와 쉼없이 대화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과의 대화는 제 인생 가장 끔찍한 대화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제가 여러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준 적 있는 재미있는 대화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휴학을 하고 전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오로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여행 초반 하루 숙소로 정한 찜질방에서 만났습니다. 다음날 걸어갈 곳의 루트를 정하기 위해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고 말을 걸어온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야, 웬 지도야? 저는 전국 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대꾸도 안 하더니 지도를 빤히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렇지, 여기가 좋지 이러시더군요. 뭔 소린가 싶었는데 갑자기 사실 내가 여기 사는 건 아니고 땅 보러 내려온 건데 숙소 잡고 생활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찜질방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좀 싸게 결제하고 자리 잡은 거거든. 땅 보러만 다니니까 너무 심심하고 그렇더라고. 아니 근데 어제 그 프로그램 혹시 봤나? 아니 야, 나 그거 보고 울었다니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아니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30분. 저는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힘조차 없어질 때쯤 그분은 씻으러 간다고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이야기를 끊을 새도 없었고 폭포처럼 쏟아내는 그 말이 귓가에 앵앵 울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분을 마주쳤지만 혹시나 말을 걸까 무서워 못 본 척하고 찜질방을 급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행 마지막 전날 만난 분입니다. 제가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 저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치킨 한 마리를 사러 갔다 만난 치킨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저의 행색을 보시고 여행 다니고 있음을 알아차리신 사장님은 여행 중이세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답해드리고 사장님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물어보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여행을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왜 걸어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등등. 친근하게 저를 삼촌이라 부르시며 대화를 이어갔고 그러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한 삼촌이 피 다 맞고 있으면서 가게 앞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들어오라고 했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국 도보 여행 중인데 취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삶에 치열함이 없는 것 같아서 하게 됐다나? 그런데 이 삼촌은 어떻게 여행했냐면 서해, 남해, 동해 이렇게 크게 돌아서 전국 여행을 했대. 돈은 딱 집에 갈 차비만 가져오고. 그래서 시골 마을만 골라다니면서 그 마을 이장님 찾아뵙고 하루 일할 테니 잘 곳과 먹을 것만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다네. 그러고 3개월을 다닌 거야. 대단하지 않아? 저는 그저 전국 횡단 도보 여행이었기에 진심 감탄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너무 대단하다고 맞장구 치니 사장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지가 그 삼천도 통일전망대인데 여기 마을에서 묵고 갈 생각이었던 거지. 근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다행히 잘 곳은 구했는데 비가 오니까 일거리를 못 구하고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하고 있었다네. 근데 마침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간 거래. 근데 너무 치킨 냄새가 진동해서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냥 보내. 내가 한 마리 튀겨줬지.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고 취업 잘 되고 그러면 놀러와서 치킨이나 많이 사주라고 그렇게 했지. 그런 사장님의 인성에 감탄하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여행을 성공한 그 삼촌은 어떤 사람일까도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아이고 삼촌도 고생하긴 했는데 그 삼촌보다는 아니네. 다음에 혹시 또 여행할 계획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봐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그럼 그땐 저도 치킨 한 마리? 라고 말씀드리니까 깔깔깔 웃으시면서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마침 다 튀겨진 치킨을 받아들고 숙소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했습니다. 또 사장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던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좀 더 도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들면서 새로운 자극과 열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찜질방에서 만난 중년 남성분과 치킨집 사장님. 두 사람과의 대화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화는 정말 지독한 대화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았고 한 대화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과 나무를 구성하는 굳고 무른 성분들이 일정하게 결을 지으면서 짜인 외면 상태를 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결이 있습니다. 이 말의 결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각자의 생각은 말로 모두 표현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하게 하며 울리게 하는 말의 질감은 말의 습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의 습관 안에는 제스처나 말투, 억양, 표정 등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말하는 내용은 7%, 목소리는 38%, 시각적 요소는 55%로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메라이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이 법칙에 따르면 첫인상을 정하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나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말의 습관은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말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의 결은 말도 하나의 습관이며 말의 감각에 따라 말의 질감과 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은 단순히 언변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칭찬이 비아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말을 쓸데없이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찜질방의 그 중년 남성분과 치킨집 사장님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말의 감각, 말의 결이 달랐기에 저에게 각각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중년 남성분은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할 줄은 알았지만 듣는 이를 향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여행 중이기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저에게 와닿지 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끼어들 틈도 없었으며 게다가 맥락도 없었습니다. 이 책의 54페이지에서부터 59페이지에서는 횡설수설하지 않는 생각 정리법이라는 소치먹이 챕터가 있습니다. 말에도 마침표가 필요하며 40초 이상 늘어놓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진심으로 그 중년의 남성분께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반면 치킨집 사장님은 제가 여행 중이라는 것을 캐치하시고 그에 대한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중간중간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질문을 하시거나 제가 이야기에 들어갈 틈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치킨 튀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저의 상황에서 제가 흥미가 갈 만한 소재를 꺼내 이야기를 했다는 점 등 이야기를 듣는 저에 대한 배려가 녹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의 겉표지를 보면서 언어의 온도와 비슷한 책인가 싶었습니다만 다 읽고 나니 다른 결을 지닌 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자는 스피치 강사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적용해 볼 법한 실용적인 팁들과 예시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왜 말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2장은 갈등을 일으키는 말실수의 사례와 대처 방법, 3장은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호감 가는 매력적인 말 습관입니다. 그저 단기간에 말 습관을 바꾸고 싶은 이들은 세 번째 장부터 읽어도 된다고 저자는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첫째, 말실수만 줄여도 획기적인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 둘째, 말하는 방식을 바꾸면 소통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셋째, 끼어들기, 말 돌리기, 꼬투리 잡기 등과 같은 나쁜 말 습관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는 저의 말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부정부사, 안을 붙이는 예시가 책에 나오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투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또 지인 중 늘 가르치려는 말투를 지닌 사람이 있는데 이를 다룬 내용이 완전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발 이 내용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지인이 이 내용을 본다 해도 자기라고 생각할지는 미지수겠지만요. 연관지어 생각해보자면 결국 내 말의 습관, 말의 결을 점검해보고 고쳐보고자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 이미 자기의 말 습관을 잘 다듬고 계신 분들도 한번 점검차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좋게 만들어가고자 한다면 말 습관을 다듬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추천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말 습관에 대한 내용이나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리뷰하는 남자 책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